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질까요? 아니면 그저 늙을 뿐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편해질 거야. 자식도 다 컸고 할 일도 다 했잖아. 하지만 실제로 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긴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 공부예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란 거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행복하고 현명하게 사는 법. 누구나 알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은 5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에게 폐만 안 끼치면 돼. 그런데 정말 그게 행복의 전부일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자립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선택한다고 답한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발로 병원에 가고 내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조용히 단단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쓸쓸하지만 그 길에서 비로소 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엄마, 아내, 가장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 그 길은 지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지금 잘 늙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품이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몸이 존엄의 시작이다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인생이 함께 무너집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효자라도 내 다리로 서지 못하면 그 어떤 자유도 남지 않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존엄하다는 걸 느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절반이 몸이 불편해 자주 미안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미안함이 바로 존엄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죠.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60세에 걷기를 시작한 분이 90세에도 여행을 다니고 70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분이 80세에 무용을 합니다. 건강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리진 못해도 시간을 다르게 살게 해줍니다. 늦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진짜 늦은 때는 몸이 아니라 의지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몸의 혈류가 바뀌고 마음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TV를 보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매일 물 1컵 더 마시기. 이 사소한 습관이 노년의 독립을 지켜줍니다.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반응해줍니다. 건강한 몸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다. 몸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마음도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존엄의 철학입니다. 누구에게 미안하지 않은 삶, 내 손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삶. 그 시작은 결국 내 몸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건강한 몸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지혜, 관계의 온도, 외로움을 이기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온도입니다. 주변에 여전히 이웃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이 식은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가 줄고 연락이 끊기고 미안하다는 말이 사라질 때 조용히 관계의 불이 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귀찮아요. 그냥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피곤함보다 더 깊은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한 기억,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는 체념. 그러나 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온도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 좋죠. 그 김치 참 맛있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대단한 위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건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어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표현은 서툴러지고 부탁이나 감사의 말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탁이야말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물건 좀 같이 들어주실래요? 혹시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관계는 거대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온기로 만들어집니다. 손을 잡는 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름을 불러주는 행동이 쌓여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인간관계의 폭이 아니라 질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병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게라도 손을 내미세요. 지역 커뮤니티 모임, 독서 모임, 건강 걷기 모임처럼 나와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아보세요. 또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을 끌어안고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화해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 놓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관심과 존중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세 번째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 삶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들어가 볼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노년의 경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돈 욕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한테 폐만 안 끼치면 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건 탐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존중의 조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이 아니라 경제라고 합니다. 치료비, 생활비, 주거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작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이 줄어들고, 선택이 줄어들면 인생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돈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벌어 쓰는 그 돈에는 숫자 이상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동네 카페에서 하루 3시간씩 서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을 안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약속된 시간에 나가고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체력도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재취업 지원, 시니어 창업 교육, 공방 카페 돌봄 등 다양한 일자리들. 예전에는 젊은 사람의 일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젠 경험 많은 사람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게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삶이 훨씬 가볍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병원비를 낼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 무엇보다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내가 내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누구와도 대등하게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대신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 작은 근거가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네 번째 지혜, 모성의 집착에서 자아의 회복으로. 그럼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딸에게 바쳤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새 옷을 포기했고 남편이 무심해도 그래, 나는 엄마니까 하며 참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딸의 스케줄로 시작해 딸의 일정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딸의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 말입니다. 그 순간 평생 붙잡고 있던 사랑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더 세게 잡고 있었던 마음. 그게 결국 자신도 아이도 숨 막히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진짜 모성은 아이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삶을 믿고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조금씩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나며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다시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딸의 일정이 곧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허전함이 지나자 처음으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예쁘고 커피 향이 좋고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게.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자 진짜 모성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헌신은 고귀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모성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울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웃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며 사랑을 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젠 돌보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으로. 그게 나이 들수록 현명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마음의 평화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평화의 문을 여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의 5번째 이야기, 내면의 평화와 의미 있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여정의 마지막 지혜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화려한 것보다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땐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단 하나의 소망으로 모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잘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욕심의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땐 세상을 얻고 싶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집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괜찮다. 그 한마디로 하루의 톤이 달라집니다. 작은 의식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교를 멈추고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내 속도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말고 내 안의 리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리듬이 바로 나이든 인생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과거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 가족 간의 상처, 나 자신에 대한 미움까지도 내려놓아야 새로운 희망이 들어옵니다. 용서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돌덩이가 풀리듯 녹아내립니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대신 그래도 오늘도 잘 견뎠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남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평화의 기술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힘. 그 단순함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은 평온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변하고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평화는 어떤 젊음보다도 깊고 찬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작은 교훈을 남깁니다. 행복한 노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은 이제 우리가 걸어온 5가지 지혜의 결론이자 당신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몸의 존엄에서 시작해 관계의 온기와 경제의 자유,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의 역할 속에서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존재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내 주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일으키고 따뜻한 관계로 마음을 데우며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제의 자립을 지키고 누군가를 집착 없이 사랑하며 끝내 내면의 평화를 얻는 삶. 그것이 바로 늙어서도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이 빛이라면 노년은 그 빛을 품은 그림자입니다. 눈부시진 않아도 깊고 따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기셨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삶을 잘 살아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거창한 계획보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비교보다 감사로, 불안보다 평화로, 집착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기준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 길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 그리고 인생의 품격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응원합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다음 하루에도 이 지혜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